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1월 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3일 월요일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이죠. 자,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등록 면허세에 들어갑니다. 등록 면허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 35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그래서 36회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데 우리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세 강으로 이론 세 강 그리고 전체 기출지문 이렇게 해서 전체 네 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 일요일 날 올려드린 자료 있죠? 예, 핵심 요약 그거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지문 있잖아요. 기출지문은 먼저 여러분이 한번 연필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 들어오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지금 해커스나 공인모에서 출간된 그림노트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밴드 강의하고 김포 검단학원하고 동탄행정고시, 서산비전고시, 그리고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모학원, 그리고 경매과정, 그리고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저기 제주도 공무원 연수원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그 연수원에 국토교통부 산하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부동산 관련 세법 그 부분의 강의도 전부 다 이 그림 노트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노트를 준비하셨으면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기본 과정 어느 학원이든 어느 출판사든 기본 과정 끝나잖아요. 기본 이론 끝나고 나면 핵심 요약 부분으로 가고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교재가 다 틀려요. 단원마다. 그런데 그림 노트는 그 이론할 때도 그림 노트 보시고 또 핵심 요약할 때도 그림 노트 보시면서 노트 한 권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계속 메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트는 한 권이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거 노트만 보시면 쭉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은 아니 저 그림 노트에 내용이 없는 것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왜? 기본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꼭 해야 될 핵심이 되는 부분만 노트로 한 거지. 이거 기본서 내용 500쪽을 어떻게 다 넣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트에 있는 부분 정도만 정리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규 과정에서는 기본서가 있으니까 노트에 없는 부분도 기본 강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노트에 있는 부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등록면허세에서 공부할 내용은 도대체 등록면허세가 언제 생겼고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부과하고 납부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먼저 등록세 개요 보시죠. 등록면허세는 2011년서부터 등록면허세가 개편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럼 2010년 그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이런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과거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그때는 2%예요. 1000분의 20, 2% 취득세 내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유권 등기가 있어요. 매매 등으로 취득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2%,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0.8, 증여받아서 소유권 이전 1.5, 건축물을 신축했다 하다나 전을 매립해서 토지가 최초로 생겼다.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리고 공동 등기했던 거 나누는 분할 등기 이와 같은 부동산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 등기가 있었고 내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 부분만 보호받겠다고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이외의 등기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냐 소유권 이외의 등기냐에 따라 등록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납부했었어요. 그리고 인가증, 허가증 가지고 사업할 때 면허세를 1년에 한 번씩 납부했었죠. 이런 세금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을요 취득해놓고 소유권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하고 법률 비용,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2011년에 통폐합을 했어요. 뭐라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하고요. 소유권 등기 쪽 반드시 해야 되니까 소유권 등기를 묶어서 이건 필수니까 이렇게 묶어서 2011년서부터 취득세로 통폐합이 됐다. 그러니까 옛날 등록세 부분의 일부가 취득세랑 합쳐서 지금 현재 취득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등록면허세는 뭐냐? 옛날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납부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 등기 안 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2010년 그 전에 옛날에 상속받아서 취득세는 냈어요. 근데 상속받은 재산을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있었던 거, 그럼 지금 등기한다면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왜? 옛날 취득세 납부했으니까. 그럼 옛날 등록세만 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납부했지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세 납부하지 않은 거 이리 와, 이거예요. 그리고 취득하고 관련 없는 남의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 그리고 면허세 부분이 있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등록 면허세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등록 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었던 미등기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옛날에 상속받은 거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그 부동산을 타인한테 처분하려고 그래요. 팔으려고 그래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야죠. 그런데 등기할 때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취득한 게 아니라 옛날에 취득한 거니까.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내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에 대한 거, 요 두 가지만. 그럼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등록 면허세는 명칭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면허 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면허 부분은 빼고 그냥 등록 면허세 하면 등록에 대한 거, 소유권 등기 안 한 거, 소유권 이외의 등기,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 취득세 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옛날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건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건 여전히 등록면허세로 부과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과세 대상이 두 가지잖아요. 소유권 등기 안 했던 거, 남의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는 그냥 취득세 내면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부동산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에 있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으로 가야 돼.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있는 시장 분수구청장한테 가서 나 등록 면허세 납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 면허세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를 만들어서 교부 주죠.
그러면 등록할 사람은 납부서 가지고 어디 갑니까? 시청, 구청에 가서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시중은행이죠. 시군 근무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서 가지고 가야 돼요. 납부서 가지고 가서 납부서에 따라 납부를 하고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등록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했다는 통지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돼. 은행이 할 일이니까. 그죠? 그럼 등록자는 신고를 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서에 따라서 납부하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등기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자동차 등록은 시청, 구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록관청, 부동산에 대한 건 법원이죠. 등기소니까 법원 관한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면서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절차가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사람이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냐 그런 날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임대차 계약책이라고 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그런 규정 없어요. 본인이 등기를 하려면 세금 내고 등기 안 할 거면 확정일자만 받고 세금 납부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등록면허세 특징 그랬어요. 등록면허세는 첫 번째 이렇게 5가지로 자,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그럼 지방세 중에는 누가 과세권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있고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들어가는 세금이고 일반 지역은 도지사가 과세권자 도세,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에 대한 건 세종시한테, 그죠? 특별자치도 하면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여기 도세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강남구청으로 간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라고 그랬어요. 그럼 경기도 부천시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도세니까 경기도로 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축이라고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미추홀구청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축이라고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경기도로 세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도세와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요거.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등록하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있는 곳, 그게 납세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다음 형식주의 등록면허세는요. 등록이라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때 등록하는 행위가 합법하냐, 정당하냐, 불법이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요식 형태, 즉 서류 등을 줘가지고 등기를 한다면 그 등기비에 기재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명의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 명의자가 실질적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하지 아니에요. 명의자한테 부과하는 형식주의 조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가지고 부과하느냐? 과세 물건의 가격 또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해요. 종가세,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리고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단위 등으로 표시하는 종량세라고 하는데 종가세와 종량세가 둘 다 적용하는 세금으로 되어 있다. 특징이
등록면허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이를테면 전세금액 가지고 계산을 하고,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계약 체결하고 임대차가 끝나서 말소 등기할 때는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부과한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제가 됐든 본인이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등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등기부상에 기재하는 행위, 등록은 등기부가 아니라 무슨 대장, 무슨 원장, 무슨 원부 이런 데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해요. 등기부나 원장, 대장 이것도 공부죠. 공적 정부.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하니까 부동산 등기. 선박도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부에 기재하니까 선박 등기.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 법인 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명칭이. 그럼 자동차는요, 등기부라고 안 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해요. 그래서 자동차 등기라고 안 하고 자동차 등록. 그죠? 선박 20톤 이 미만의 소형 선박은 선박 원부에 기재하니까 등록.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특징에서는 다 기억할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 도세, 그리고 구세다. 자치구세. 그리고 특징은 과세 표준을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스스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요. 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래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재산권 그랬죠? 재산권은 돈 값어치 있는 거, 경제 가치 있는 거, 물권이 됐든 아니면 채권이 됐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채재산권, 특허권 같은 것도 경제가치 있죠.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재산권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가치는 없지만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등기법상 권리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죠? 또 임대차 계약 임차권 설정, 이런 권리를 설정하거나 등기부상에 기재된 걸 변경하는 것, 건축물 구조 변경,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 등기, 이와 같은 변경 등기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말소하잖아요. 전세권 말소, 또 임대차 계약한 거 말소하는 소멸, 또는 건물이 멸실됐으면 멸실 등기도 소멸이죠. 이렇게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 과세 대상은 요거 줄치면 돼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 그럼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없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부과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죠.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하는데 다음의 경우 포함한다. 이 얘기는 소유권 취득에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등기할 때는 별도로 특별히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게 딱 4가지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취득했을 때 부동산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드시 등기해야 돼. 소유권 등기. 그런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 과세하는데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해도 되고 등기 등록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4%가 아니라 취득세를 2%만 내요. 광업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2%, 어업권 취득하면 2% 내요. 양식업권 취득하면 취득세 2% 냅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할 사람은 따로 등록면허세 별도로 내라. 그럼 등기 등록 안 할 건데요. 그럼 취득세 2%만 내고 끝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반 내고 등기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따로 내고 등기 등록하라.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차량 등을 염부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자동차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할 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연부로 취득하잖아요. 그때는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나눠서 줄 때마다 등기 안 돼요. 그냥 취득세 이것도 2%만 냅니다. 연부 취득은 5년 연부다 그러면 취득세 5번 내요. 1년에 한 번씩 돈 줄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1년 있다 대금 지급하면 그때 취득세 내고 또 1년 있다 연부금 줄 때 또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등기할 수는 없잖아. 대금 결제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연부 취득은 딱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2% 내요. 그리고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연부금 줄 때마다 2% 내고 대금 결제 다 끝난 다음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런데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같은 거, 기계장비가 뭐예요? 중장비죠. 그럼 농사 짓는데 농기계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해요. 그 기계장비야. 그럼 취득세는 2% 돼요. 근데 농사 짓는 농기계는 도로를 막 통상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일부러 세금 내면서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 안 할 거야? 그럼 취득세만 2% 내고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 2% 내고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기본 5년이죠. 물론 7년, 10년, 15년도 있죠. 근데 그 제척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안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제척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과세권자가 부과를 안 했다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못 내, 결론적으로. 3번은 제척 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라고 안 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안 내는 건 좋은데 등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취득세를 법적으로 못 내니까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등기. 여러분 취득세 공부하셨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라도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못 내잖아요. 면세점이니까. 못 내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어. 아니 등록하려면 세금 내고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취득세를 2%만 내고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라. 3번, 4번은 아예 법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요거 하고요. 또 하나 앞에서도 얘기했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해놓고 소유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다른 사람한테 팔을 생각이야. 그럼 상속받은 내 앞으로 이제 등기하고 팔아야죠. 그런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저는 36회 시험에서 단언컨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요 1번서부터 4번 요거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는 뭐냐? 등기 등록을 해주는데 세금은 내지 마라.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도 다 기억할 필요 없이 부동산 중심으로 1번 국가 등이요.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도요. 개인 부동산을 빌려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서울특별시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시민회관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주고 전세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부동산에다가 국가 이름으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하거나 임차권 등기하죠. 국가 등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거 그리고 2번 회사 정리에 대한 촉탁등기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 등록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거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런 등기. 계량 단위가 단순히 변경됐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파트 등기부에 평수로 기재되어 있어요. 20평, 30평, 40평. 근데 지금은 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계량 단위가 바뀔 때 등기권리증 다 뜯어 고치는데 이건 납세 의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바뀐 거니까 이런 건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5번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 1번, 2번, 3번, 4번은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1번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5번이죠. 5번 지목이 뭘로? 묘지로 되어 있는 거. 묘지는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요. 근데 등기할 때는 비과세다. 그리고 압류 등기된 재산의 압류 해제 등기.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를 했어. 그러면 쫄아가지고 세금 납부할 거 아니에요. 납부했으면 압류 풀어줘야지. 그래서 압류 해제 등기도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래서 비과세에서는 1번 국가들 이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비과세다. 그리고 5번에 묘지에 대한 것 딱 나오면 비과세. 6번 압류 해제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요 과세 대상별이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내일 모레 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